일단 폭락은 끝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폭락이 끝났다라는 걸 어떻게 보냐면은 개별 종목이 막 20% 30%씩 반등이 나왔을 때 폭락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비슷하게 신고가에서 이제 상승이 끝났다라고 제가 단정하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개별 종목이 4%씩 5%씩 빠지면은 그때는 상승이 끝났다라고 시작하거든요. 하락으로 시작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올해 한 6월 말, 7월 그쯤에 이제 삼성전자가 하루에 막 5%씩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한두 번은 괜찮았어. 왜냐면 어차피 다음날 이렇게 바로 올라왔으니까. 근데 올해 7월 며칠이었더라. 지금 HTS가 안 돼서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쯤에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막 10%씩 빠졌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4% 5%를 못 버티고 더 무너졌을 때 저는 상승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듯이, 이제 폭락이 끝나는 것도 이 바닥에서의 반등이 한 5%, 10% 반등이 아니라 15%, 20%씩 반등이 나오면 끝났다. 특히 주도주가, 이 하락을 주도했었던 주도주가 이렇게 했을 때는 폭락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제 머릿속에 이것처럼 이렇게 끔찍했던 폭락은 없었는데 두 번 정도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가 23년 11월 한 6일인가 7일인가, 그때 금리 인상하면서 2차 전지 완전히 박살났을 때, 그때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이렇게 하면서 그때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갔어요. 에코프로 BM이랑. 그래서 뭐 지금도 삼성전자 빼고 하이닉스랑 뭐 스퀘어랑 삼성전기 상한가 땅땅 갔었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그래서 당연히 이제 폭락이 끝났다는 게 여기서부터 그냥 불반등 막 50%씩 반등한다는 건 아닌데, 더 이상 뭐 위험하거나 더 이상 막 굳이 막 매도하면서 하락을 피할 필요는 없고 그냥 좀 맞으면서 버티면서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아무튼 그게 첫 번째가 2차 전지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지난해 4월이었죠. 25년 4월에 그 해방의 날, 트럼프가 전 세계 관세를 부과하겠다 했을 때도 막 개별 종목들 막 애플 막 10%씩 빠지고 그랬었잖아요. 그 전에 조금 약간 미니 폭락의 미니가 어디 있어. 아무튼 미니 하락에서도 그 뭐였더라, 일본 니케이 뭐 엔케리 트레이드 그때 끝났을 때도 애플이 10% 빠졌다가 10% 그대로 반등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저는 개별 종목이 강한 만 2, 3%가 아니라 10%씩 반등을 하는 거 보면 저는 폭락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폭락은 끝났고 나는 돈은 날렸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앞으로 저는 한 10년 혹은 뭐 짧으면 3년, 뭐 길면 10년 동안은 이런 수준의 폭락은 안 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피드백을 잘해야 되죠. 왜냐면은 지금이야 저도 뭐 한 대충 3억 정도 날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폭락을 못 피하면 그때는 30억을 날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뭐 어차피 돈 내고 어차피 시장에 털리고 나온 거 3억짜리 피드백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긍정적인 부분부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저도 선물 옵션 하다 보니까 레버리지 한 4~5배, 7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진콜에 대한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때 굳이 현금을 넣으면서 포지션 방어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을 던지면서 이렇게 방어를 했습니다. 저의 머릿속으로는 저는 손절하는 걸 되게, 물 타는 것보다 손절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가 당연하게도 생각하기를 내가 매수를 받는다는 거는 여기보다 더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인데 실제로 더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내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그게 틀렸다는 거죠. 그냥 하루짜리 혹은 이틀짜리일지 모르겠으나 뭐 떨어질 것 같으니 일단 매수하고 분할로 하겠다, 이런 거라면 문제 없었는데, 저는 이미 풀 포지션인 상태로 마진콜을 받았으면은 이거는 일단 내 들어간 포지션 자체가 잘못됐다, 나의 시나리오나 가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굳이 그거 살리려고 돈을 더 넣지 않고 그냥 손절하면서 버텼습니다.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돌아보니까 뭐 사실 처음에 다 던져버리고 밑에서 다시 샀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손절 대응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사고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처럼 6,800에 샀다가 처음에는 당연히 몰빵했었다가 요만큼 먹고 나왔고, 그 다음에는 6,800에 들어갔다가 6,500에 다시 팔고, 6,200에 다시 사고, 6,500에 다시 팔고, 6,000에 다시 사고, 이러면서 계속 그 하락을 조금씩이라도 피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경험적으로 아는 건데, 급등할 때는 모르겠는데 급락할 때는 이 변동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는 뭐 많아봐야 5% 3%씩 왔다 갔다 하는데, 급락할 때는 이게 팔고 다시 사고 다시 사고 팔고 하는 거가 생각보다 기회가 엄청 크고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 뭐 플러스 10%에 팔았다가 마이너스 3%에 사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 20%에 사고 플러스 15%에 다시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동폭도 크고 그리고 이런 기회도 자주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런 적극적인 리포지셔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스스로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낀 돈이 한 하락을 한 100포인트에서 한 500포인트는 피하지 않았나, 풀 포지션인 상태로. 물론 최후에는 저도 마진콜 때문에 몇 개 많이 저희 반토막 나긴 했지만, 그래서 이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덕분에 특히 지난주 월요일에는 오히려 지난 금요일 월요일에는 오히려 시드가 늘기도 했었어요. 포지션 사이즈가. 뭐 물론 다 돌아간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6,800에서 풀베팅 해놨다, 그 다음에 6,200에 모든 걸 죽었다, 이게 아니라 저는 계속 자르고 다시 사고, 그러니까 마진 콜 했을 땐 자르고, 그리고 너무 바닥에 왔을 땐 다시 사고, 위에서 다시 팔고 하면서 끝까지 포지션을 지켜냈었고, 그리고 저도 서킷 두 번째 나는 날에 저도 모든 포지션 날라간다라는 그런 위기에 처하긴 했었는데, 그거를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버텼다는 게 그냥 심적으로 버텼다가 아니라 적극적인 그런 방어로 버텼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 그런 제 방어가 없었으면은 저도 그냥 다 진짜 모든 돈을 잃고서 쫓겨나고 한 500만 원 들고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어랑 저의 그 끝까지 버티는 것 덕분에 한 5천 정도는 이렇게 회수해서 나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잃은 돈에 비해서 적긴 하지만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저는 이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피드백도 당연히 있는데 저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가에서는 공매도를 쉽게 잡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신고가는 그냥 잘못하면 죽어요. 진짜 하루 이틀 만에 막 박살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잡았을 때. 근데 급락에는 왜 매수를 받았을까? 그러니까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사실 아직도 고민 중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감정적으로나 뭐 테크니컬하게나 뭐 6,300에서 6,500에서 5,500에서 다 앞에 지지선 엄청 많은데, 그리고 이때 아니면 언제 사느냐라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굳이 조금 더 조심하자. 그리고 저도 이게 10년에 한 번, 뭐 3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오는 폭락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굳이 생각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장중에 어설프게 아랫꼬리 잡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종가의 캔들을 확인하고 음봉 끝자락에서 매수를 받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왜 나는 긍정적인 피드백은 3개 있었는데 부정적인 피드백은 하나밖에 없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저의 스타일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미 깨진 건 깨진 거고 그냥 교통사고 난 건 교통사고 난 건데, 뭐 더 이상 더 개선하거나 오히려 여기서 개선하려고 하면 상승장에 더 못 먹고 하락장에 더 못 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긍정 부정을 떠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다음 하락장 혹은 다음 상승장에도 혹은 이런 횡보장에서도 레버리지를 계속 쓸 것인가. 저는 이거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 레오폴드인가 그 사람도 막 시타델한테 사냥당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저도 아까 사실 정확하게 제가 얼마를 날린지 잘 몰라요. 저도 뭐 한 2억에서 3억 정도는 확정으로 날린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미실현 손익을 고려하면 4억 정도 날린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까부는 거 맞습니다. 까부는 거 맞는데, 사실 3억 진짜 큰 돈이긴 하거든요. 근데 인생으로 봤을 때는 절대 큰 돈이 아니에요. 3억이 있었으면, 뭐 당연히 지금 더 부유하고 없는 것보다 도 좋긴 하겠지만, 3억으로 집 못 사잖아요? 3억으로 배당주 받아도 어차피 물가 오르는 거나 세금 내는 거 보면은 이거 파이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매 순간순간 승부를 보고 뭐 진짜 몇 년 동안 더 계속 했어야 됐을 수도 있어요. 주식 사고 파는 거를. 그래서 저한테 이번 승부의 레버리지는 피할 수 없는, 어쩌면 등 떠밀린 승부이자 선택지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이제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10%씩 5%씩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겪고 혹은 이겨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 자, 그렇다면 방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되게 기막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냐면은 저는 바이낸스랑 뭐 바이빗도 많이 해보고 업비트도 해보고 코스피 현물도 해보고, 당연히 지금이야 선물 옵션 주로 하는데, 어차피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0, 5할 저희 끝자락에 가는 거. 그러니까 위로 버는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최악의 상황에는 0이 될 수 있다. 부채가 안 생기면 다행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손절로 방어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현금을 확보하는 걸로.
그래서 돌아보니까 뭐 우연이겠지만 저도 깡통 많이 찼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깡통 찼을 때는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거나 뭐 그때는 사실 제가 벌고 잃는 돈보다 월급이 더 컸었죠. 모든 깡통을 차고 제가 바닥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현금 500만 원이었거든요. 월급이랑 조금 더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복구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시장에서 좀 챙겨준 노잣돈도 있었지만 저는 비상금을 뭐 농담처럼 혹은 진담처럼 마통해서 끌어다 쓴다고 했지만 저도 최후의 순간에 제가 모든 걸 잃었을 때 월세방 갈 보증금이라 생각하면서 한 2, 3천만 원 이렇게 챙겨둔 게 있었는데 뭐 그거 덕분에 살아난 것도 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저는 최후의 다음 순간에 이런 폭락이 왔을 때 방어는 손절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현금을 따로 챙겨둔다. 그러니까 증권계좌나 선물계좌가 아니라 그냥 통장에 CMA에 뭐 청년적금 이런 거에다가 뭐 돈을 넣어놓는 걸로 방어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귀납적이고 좀 뭐 과거에 그랬으니 미래도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인데 처음 깡통 찼을 때는 저를 살려준 게 500만 원의 시대였고 이번에는 살려준 게 한 2천만 원의 시대였으면은 다음에는 한 1억 정도의 현금 100%짜리 아무 터치 안 한 그 진짜 귀한 최후의 티켓 하나가 저를 살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저도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감 붙었으니까 이 하락에서 살아남았다라면은 1억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꾸역꾸역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저는 주변에서도 저랑 같이 주식 열심히 하고 이거 카카오톡 많이 하는 텔레그램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주린이 분들한테도나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3년 안 된 그런 초심자분들한테도 계속 얘기해요. 어차피 이런 하락이 뭐 당장 1년 뒤에 10년, 뭐 3년 뒤에 올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데 지금 잃은 돈이 당연히 크죠. 아프죠. 뭐 몇 천에서 몇 억까지도 잃었을 텐데 다들. 근데 지금 잃었으니까 몇 천에서 몇 억이지 10년 뒤에 잃으면 몇십억까지도 잃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내가 어차피 교육비 낸 거 진짜 열심히 막 진짜 치열하게 차트를 봐도 좋고 그때 심리를 생각해도 좋고 시장 분위기를 봐도 좋고 환율을 봐도 좋고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피드백을 미리 해놓고 생각을 정리해놓고 그래서 지금 이 하락에 1,000만 원 내고 1억 내고 배운 거는 그냥 뭐 도박하지 말자라는 단순한 교훈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쌓아놓는 생각이나 결론들이 다음 하락장에서 너의 계좌를 지켜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뭐 저는 결론 내렸잖아요. 다음에도 레버리지를 쓸 것이다. 그 방어는 현금으로 할 것이다. 뭐 청산 혹은 현금, 청산과 현금, 물타기 말고 뭐 나중에는 그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방어를 급락장에서는 혹은 폭락장에서는 레버리지 없이 현물로 방어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건데 자기만의 스타일 찾아서 그런 피드백 하는 거가 이번 주에 혹은 이번 달의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좀 아프네요. 많이 아프고요. 뭐 근데 사실 목 따러 갔으면 저도 파란 쪽은 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평소에 승부 거는 거 크고 작은 승부 많이 걸었는데 이번에는 승부에 패배한 것 같습니다. 뭐 살아 있으면은 되겠지. 어차피 근데 다음에 반등장 금방 반등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막 공포에 떨고 이러진 않아요. 다들 화이팅!